번째는 반려식물의 이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반려식물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 또는 나한테 어떤 역할을 주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갈이하고 관리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반려식물이 역할은 뭐냐? 몸과 마음의 치유, 꽃과 나무나 식물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우리가 건강한 상태, 안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현대인의 정신적인 안정, 우리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환경 오염도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인 압축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없애주는 게 뭐냐? 식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반려식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식물을 통해서 원예 활동에 의해서 사회적인,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을 기르고, 자,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재활에 가능하고 실내 온습도 조절하는 거, 심신 안정, 전자파 차단, 장식적인 기능, 생명력 있는 식물 재료, 이런 것들이 실내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우리의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더웠던 것들이 이 얘를 보는 순간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즐거움을 주겠죠. 또 건물의 경직된 분위기를 반려식물의 부드러운 이런 곡선율을 완충시켜 주기도 하고 특색 있게 아름답게 꾸며주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복도에 쫙 지금 식물 플랜트 박스가 쫙 있는데 굉장히 이 안이 생동감이 넘쳐 보여요. 이런 것들이 반려식물의 첫 번째 효능이나 기능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반려식물과 함께 이용하는 돌이나 이런 장식적인 기능으로 쓸 때 물, 기타 재료들은 이 느낌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경관 요소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인간은 푸른 식물 속에서 피로 회복 속도가 빠르고 심리적인 긴장감을 완화시켜서 안정감을 준다는 게 심리적인 기능으로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적인 기능으로 볼 때 실내 공간을 분할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주어서 공간에 자기 고유의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이용자의 동선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려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싫잖아요. 다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왜 누구한테 감시받는 느낌 들으면 싫은 것처럼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려주는 차폐 효과를 하는 거죠. 이런 건축적인, 식물이 건축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 또 환경적으로 볼 때는 창가에 식물들을 많이 배치했을 때 식물들의 잎이나 수분, 이런 분천, 분발되는 수분이 건조하기 쉬운 실내 습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직사광선이나 조명에 의해서 반사되는 광선을 한번 나한테 막아주는 거죠. 이 식물의 잎은 각종 휘발성 유해물질 같은 아까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게 이런 유해물질들인데 그런 거 흡착 또는 흡수해서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보면 또 정신적인 기능에서는 흥미로운 식물을 기르면서 여가 활동도 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가 원예 치료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신질환자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방법, 식물 향기를 이용한 향기요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원예 치료하는 것처럼 정신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광장의 효과로 보면 호텔이나 백화점, 컨벤션 센터 같은 대형 공공 건물에 실내 조경을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터, 만남의 광장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목적 실내 광장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반려식물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까 실내 조경의 효과, 식물을 통해서 음식물 제공, 텃밭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쾌적한 환경 조성, 음이온 아까 발생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원예 치료 효과, 건강 유지 효과. 45분 원예 활동하는 것이 에어로빅 30분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교육 효과, 소유와 획득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양육과 돌봄이 주는 조화로운 삶, 또 가족 유대 효과, 고령자의 노후 활동 효과, 구매 효과, 원예 장식을 통한 디스플레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상품의 이미지 개선과 판매 영향을 미친다. 나 혼자 안 산다. 반려식물하고 함께 산다.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프로그램, 히트 산업적 반려식물 치료센터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반려식물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반려식물 장식한 집을 잠깐 놨습니다. 창가에 이렇게 고사리과 식물 딱 놨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식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저기는 앞에 거는 밍크 선인장 2장
분갈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엽식물은 온실식물 가운데서 관엽은 뭐냐면 잎을 감상하는 게 관엽입니다. 잎의 모양, 색깔, 무늬 등을 관상하는 초본이나 목본, 나무식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자생하고 항상 이렇게 푸른 잎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생육하지 못하는 식물적 특성으로 인해서 관엽은 실내에서 키운다. 대부분의 관엽식물들이 최하는 13도에서 32도까지는 생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좋은 온도의 범위는 18도에서 28도, 8도씨 이하에서는 생장을 멈추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경우 냉해를 입어서 보온성 식물로서 수분을 많이 요구하고 건조에 약하며 음지나 반음지에서 잘 견디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엽식물이다. 관엽식물의 종류로는 뭐 일반종, 대나무, 야자, 식충식물, 고사리과, 브로멜리아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징 자체 첫 번째는 잎을 감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종류 중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것 참 이쁘네요, 그죠? 마리안느, 뒷뱀바케, 산세베리아부터 크로톤까지 다양하게 고무나무 종류죠. 페페, 뭐 드라세나, 필로덴드론 같은 이런 식물들이 있죠. 야자류에서는 필로야자나 아레카야자, 코코야자, 소차, 피릭스야자나 관음죽, 뭐 종려죽 같은 거, 테이블야자 작은 걸로도 야자류가 또 좋으니까 우리가 나사가 인정한 10대 식물 중에 공기정화 식물 중에 이 테이블야자 들어있습니다. 이 야자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야자는 대부분 열대지방에서 크게 뭐 여러분 동남아 여행 많이 가보셨지만 엄청 크게 10m, 20m 대규모로 자라는 식물인데 실내 식물로서는 식생하는 기후는 이런 햇빛, 반양지, 온도는 따뜻하고 습도는 높은 편이다. 여름철에 강한 광선은 반드시 피하고 겨울철에는 밝은 곳에 두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실내 상대 습도를 매우 낮기 때문에 분무기를 이용해서 식물과 주변의 물을 뿜어준다. 이 상대 습도를 높인다고 하는데요. 식충식물 한번 볼게요. 잎이 변형돼서 특수한 기관들에서 그 감각모라는 게 있어요. 식충식물에는 특히 그 여러분 잘 아는 파리지옥 같은 경우는 감각모가 있고 향유를 뿜어서 걔가 좋아하는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를 품어요. 그럼 걔가 딱 앉으면은 1, 2초 안에 딱 닫아버리는 거죠. 벌레잡이 식물들은 야생 서식처에서 약간 습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실내에서 재배하려면 약간 습하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사라세니아라고 하는 식물 정말 독특한데 그 다음에 레펜테스라고 하는 식물 파리지옥입니다. 고사리과 식물 한번 보겠습니다. 온대지방에서 많이 자라고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생식물과 줄기에 붙어 사는 착생식물들이 있는데 이 생육적 온도가 18도에서 21도로 높은 습도에서도 유지가 잘 되고요. 실내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 재배하기 부적합하다. 아디안탐, 파초이력, 도깨비고비, 넉줄고사리, 레프로레피스, 박쥐란, 푸테리스 같은 이런 것들이 고사리과 식물. 대극도라는 거, 아디안탐, 그죠? 넉줄고사리, 푸테리스, 실버레이디, 보스턴고사리는 흔하게 보는 거지만 박쥐란, 브로멜리아드는 예쁜 아이, 화려한 아이. 실내 식물들은 대부분 아까 우리가 잎보기 식물이었잖아요. 그런 면에 비해서 꽃처럼 보여지는 아이들이 브로멜리아드인데요. 열대 또는 아열대 자생하는 상록 초본 식물인데요. 브로멜리아드는 파인애플과라고도 합니다. 자, 에크메아, 파인애플, 크립탄서스, 구즈마니아, 니오네길리아, 틸란디시아, 브리지아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즈마니아만 이렇게 많이 씹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잎이 예뻐서 에크메아는 사실 꽃보다 잎이 예쁜데 니오네갈레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브로멜리아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기나 잎에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런 식물들을 다육이라고 하는데 가시가 있으면 선인장이라고 하고 가시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육식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온 건조한 환경에 강한 아이들이죠. 또 바닥을 보면 마사에 심어져 있어요. 수분 배수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 친구들이죠. 기둥 모양 또는 둥근 모양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시가 있고 그래서 크게 공작 선인장, 둥근 선인장, 부채 선인장, 뭐 비모란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는데요. 기둥 선인장, 우리가 부채 모양이나 이 아까 그 밍크 선인장 얘를 심은 거예요, 사다가. 그래서 또 비모란, 또 다육이는 가시가 없는 아이죠. 또 줄기 또는 잎이 비대해져서 건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물과 양분을 저장하는데 바위솔, 뭐 백천무, 까라솔, 당인, 명경이라고 납작하게 있는 애가 있어요. 부영. 다육이는 보통 다육이 전용 배양토를 쓰거나 이렇게 마사토에도 입자가 좀 굵기가 달라서 우리 대립, 중립, 소립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양토를 섞어 쓰거나 배양토 전용
쓰거나 하시면 좋겠고요. 자,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다양한 다육이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마사, 배수망이 하나 있죠. 여기 물 빠짐을 막아주는 장식돌, 화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사를 먼저 넣고요. 배양토는 4분의 3 정도만 채워놓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뽑아서 식물을 심어주고 메인이 되는 거, 사람은 왼쪽이 높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합니다. 높은 식물을 심을 때는 왼쪽을 높이 심어주고 반대쪽에 심어주고, 물론 어떻게 심는지 이게 전면형인지 삼면형인지 사방인지에 따라 식물 심기는 달라지겠지만, 이제 여기는 미니 정원입니다. 돌도 중심을 잡아서 양쪽에 나눠서 가운데 길처럼 하나 만들었어요. 완성된 모습인데 조그만 반려식물. 첫 번째 케이스는 와인 안주 그릇이에요. 자, 두 번째 건 전복 껍질입니다. 미니 알로에입니다. 이것도 미니 알로에. 우드에다 많이 다육이 우드에 심었을 때 코팅이 되고 이렇게 썩지 않게 처리한 우드들이라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요정이 있어요, 이 안에. 그죠? 제하고 오늘 이렇게 숲속에 꾸미면서 지금 앞에 덩쿨 리스를 하나 넣어놨는데, 다육이를 갖고 아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치는 흙을 활용을 해서 다육 아트를 하는데, 흙과 물의 비율이 2대1로 하는데 주의할 점, 더운 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물이 돼버려요. 절대 응고가 안 되고요. 자, 찬물 쓰셔야 됩니다. 네, 찬물 쓰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실처럼 끈적하게 나오는데, 손으로 많이 주물릴수록 접착력이 뛰어나져요. 그래서 많이 주물거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흙이 처음에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보드라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서 수분이 증발되면 이제 단단해지는 건데, 이렇게 보드라울 때 식재를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잘라서 심어야 되고, 굳어지면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흙이 굳어져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식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벽면 거릴 때는 지금 물렁한 상태로 굳어지지 않았으니까 걸으면 우수 떨어질 겁니다. 완전히 굳은 다음에 요즘 날씨가 한 24시간, 48시간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어디에 놓느냐라도 좀 다르긴 하지만 수분 증발이 빨리 되는 데는 빨리 굳고, 뭐 좀 천천히 되는 데는 천천히 굳으니까 그거가 완전히 만져봤을 때 굳었다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단단해지면 그때 벽에 걸으시면 돼요. 배양토 물 줄 때는 배양토 내부까지 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물줄기로 물에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서서히 수분만 흡수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굳었어도 수분만 들어가는 거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반죽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두 번째 그림 상태가. 그래서 가위로 커팅을 해서 줄기삽을 해서 지금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예요. 테이블 센터피스 엄청 예쁩니다. 액자. 그다음에 이건 기와에다가 이렇게 심어준 겁니다. 하트 벽걸이입니다. 이거는 행잉으로. 이거는 미니 이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테이블 세팅 하나로 이렇게 센터피스로 쓴 거죠. 나만의 액자 만들기 했어요. 반려식물.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수경 재배. 물 재배라는 것은 토경에 심지 않고 토양에 심지 않고 물만으로 키우는데, 물론 수련이나 연꽃 같은 거는 원래 태생이 물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관엽식물이나 이런 것들, 구분 식물들을 물에서 키우는 겁니다. 투명하면서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식물에 꼭 필요한 비료분을 녹여서 영양분을 흡수한다. 식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잎과 줄기, 꽃뿐 아니라 뿌리의 아름다움까지도 다 보고 즐기는 그런 방법이 바로 수경재배 또는 물재배라고 하는 거죠. 관엽식물을 활용한 수경재배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큰 테이블 작품, 그러니까 공간 장식용으로 쓰는. 여기에는 모타를 넣었어요. 밑에 모타를 넣고 밑에는 하이드로볼하고 맥반석만 들어가 있어요. 물을 넣으면 물이 계속 분수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굉장히 시원해 보이겠죠? 맥반석은 반드시 깔고 하시라고 하거든요. 유리 그릇의 바닥에 물이 썩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이 맥반석인데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하이드로볼 같은 거. 하이드로볼은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빨간 물이 많이 나와요. 황토물이. 황토 점토를 구워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사도 괜찮습니다. 마사를 제일 굵은 마사는 정말 엄지손톱보다 커요. 그거를 세척해 놓으면 되게 멋스러워요. 자연스럽고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모든 식물들이 뿌리 사이에 이렇게 돌이 들어가도록 식물의 뿌리를 깨끗이 씻어준 유리 그릇에 담고, 마사나 하이드로볼로 뿌리 사이사이 맨 밑에 맥반석 깔고 그 다음에 뿌리 씻어서 담고, 사이에 뿌리가 고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하이드로볼을 넣거나 마사를 넣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 사이마다 마사나 하이드로볼이 잘 고정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뿌리 내렸을 때 빳빳하게 식물이 서 있고 이렇게 되게끔 해주시라는 거고요. 물의 이런 온도는 항상 20도씨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주일에 한 번쯤 물이 증발된 양, 2주쯤 지나면 물이 좀 증발됐을 때 물을 부어줄 때 아까 얘기한 10분의 1 정도 약 물 줄 때 조금만 한두 방울만 타서 넣으면 식물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죠. 물이 뿌리보다 높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비료는 일주일 간격으로 주는데 액체 복합 비료를 아까 10분의 1 정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딱 꽂는 스틱형 섞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용되는 것들은 없으면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마사로 심어도 돼요. 물론 이제 아까 제오라이트나 이렇게 맥반석을 넣으셔야 되고 하이드로볼도 되고 숯도 돼요. 근데 숯은 정말 검정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닦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좀 소비되고요. 화산석 좋고요. 생모래도 괜찮아요. 아까 크리스탈 소일이라고 하는 수정토 좋습니다. 맥반석 다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경재배 해놓은 식물 사진들입니다. 옹기 수반에 하이드로볼로 심었고요. 여기는 마사에다가 돌과 함께 뭐 시원한 여름 느낌 나게 했습니다. 또 거리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마리안누나 라비난 같은 거 뿌리분만 닿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 숯부작, 5번째 숯부작 보겠습니다. 숯은 참숯, 백탄, 대나무숯, 요거의 특징들은 미세한 구멍들 있죠.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공기정화, 수분 조절, 정수, 냄새 제거에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공기정화 효능, 공기 중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아까 얘기한 새집 증후군 같은 거를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악취, 냄새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담배 냄새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탈취, 제습 효과, 숯의 이 다공지 구조가 공기 중에 수분과 냄새를 빨아들인다라는 거죠. 또 물정화 효과, 수돗물, 물 속에 이런 불순물 같은 거나 염소 성분을 흡수해서 물을 정화시킨다. 전자파 차단 효과도 있다. 숯은 전자기파 흡수 효과가 있어서 정전기 방지와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준다. 이온한사 틸란드시아 같은 거, 숯, 그 다음에 얘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바닥에는 마사를 조금 깔고 비단 이끼나 이끼를 하나 넣어주면 생동감도 있고, 자, 스프레이 같은 거 해주면서 공기 중에 습도를 갖고 이온한사도 살아가기도 하지만 아래 이끼에 물을 주면서 습도를 좀 높여주는 효과도 있죠. 비단 이끼에 뭐 풍란, 이거 대여풍란, 소여풍란, 모양숯 이런 걸로도 숯부작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죠. 자, 석부작 볼까요? 석부작은 어떤 수반이든 옹기 수반도 괜찮아요. 우리 항아리 뚜껑 제일 좀 그중 저렴한 작은 거에다가 우리 화산석은 한자로 사서 큰 거 사이즈 사세요. 하나 사서 맨 밑에 실리콘으로 붙여버리세요. 돌 화분이라고 팔죠. 걔를 거꾸로 세워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안에다가 콩짝에나 심든 풍란 안에 들어가도 되고, 탈지만 하나 딱 놓고 붙인 다음에 이끼를 딱 넣으면 그 위에 이끼가 놓고 거기다 재를 넣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식물이 마르지 않도록 여기는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동양난 하나. 자, 경석으로 난 심기. 난을 포트에서 일단 꺼내면 묵은 뿌리는 붙은 곳에서부터 잘라내는 게 좋고요. 보통의 식물처럼 생생한 뿌리는 많다고 해서 함부로 자르거나 특히 끝을 자르면 안 되고 묵은 거 죽은 애만 위에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때 화분 내 맨 밑에는 난석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망을 깔거나, 난석 알이 굵으면 망 굳이 안 깔아도 빠지진 않아요. 굵은 경석을 3cm에서 5cm 정도 깝니다. 밑에 동그라미 파인데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석으로 심을 때 난의 뿌리를 사방으로 잘 펴주고, 이때 젓가락이나 이런 걸로 펼쳐서 화분에다 심을 높이보다 약간 깊게 안치하고, 원래 심을 때보다 약간 먼저 깊이 넣어주셔서 뿌리를 한 다음에 전체를 들고 좀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맞추는데 중간 크기의 경석을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을 토양처럼 심어준다. 뿌리 사이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합니다. 뿌리가 가운데 몰리지 않게 경석을 채워 넣는 것이 요령이고, 이때 가느다란 나무젓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면서 사이사이 골고루 잘 들어가도록 하고, 다음이 또 중요하죠. 경석이 7할쯤 들어갔을 때, 이제 7할 들어갔을 때 살짝 올리는데, 경구라 그래서 난 뿌리 위에 약간 다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뿌리가 보이면은 헐렁헐렁 할 것이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몸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붙어 있는 부분이 3분의 1만 들어가도록 심는 겁니다. 3분의 1만. 그러면 완전히 탄탄하게 고정이 돼요. 구경이 화장토에 3분의 1 정도만 묻히게 심고, 경석이
공간이 없도록 꽉 차도록 화분에 손바닥으로 어느 정도 심었으면 우리가 왜 화분 뚝뚝 두들겨서 밑에 흙이 잘 들어가도록 하죠. 옆에도 한번 쳐주고 세워준다. 그 다음에 화분 밑으로 물이 처음에 심고 나면 반드시 물을 쫙 한번 세척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관수하지 않고 그대로 그 준 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 난 재배의 가장 기본은 햇빛, 온도, 습도, 관수, 신선한 공기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양난은 서양난보다 약해서 약한 햇빛에 키우는 게 좋고요. 그래서 동양난 중에는 출란은 다소 강한 햇빛에 자라지만 한란이나 이런 것들은 반그늘에서 자라고 보세 등 잎이 크고 넓은 해라는 그보다 약한 햇빛에서 자란다. 그래서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햇빛을 받는 것이 좋은데, 직사광선 말고 약한 햇빛에서 물 주기는 보통 10일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물에 푹 담갔다 꺼내는 것이 좋고, 장마철에는 난의 수분 상태를 보고, 습도가 좀 있기 때문에 수분 상태를 보고 물주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양난 한번 보실까요? 화분에 서양난 심기, 무늬산호수하고 요거 엘레강스라고 하는 난 하나만 심을 건데요. 화분에 배수망을 깔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바크를 3분의 2 정도만 올려놓습니다. 그다음에 난의 비닐포트 윗부분을 3cm 자르고 무늬산호수 위에 3cm 포트를 자릅니다. 그래서 난을 먼저 심고 그 앞쪽에다 아까 무늬산호수를 앞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바크를 화분 높이보다 3cm 밑으로, 물 넘치지 않도록 3cm 밑으로만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워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연석이나 아까처럼 피규어를 넣어서 장식해서 마무리합니다. 식물의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화분의 비닐폴트를 제거하지 않고 위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고 식재했습니다. 또 서양난은 관리할 때 비교적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고, 잎이 타지 않은 정도의 강한 햇빛이 쪼여주는 게 좋고, 그만큼 충분한 관수를 하는 것이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워준다. 파피오 페딜럼과 같이 약한 햇빛에 재배하는 종류도 있고, 재배 시에는 햇빛을 적정하게 조절해서 차광막을 쓴다. 여름에 한여름에 너무 땡볕이면 약간 차광 그늘 해주시는 게 좋고, 물은 10일에 한 번 정도 적당한데 꽃대가 있을 때는 7일에 한 번 정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이끼볼에 심은 겁니다. 유리 수반을 이용하고 이끼볼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만천홍이고 사피안느, 마리안느 하나 썼고요. 대국도 썼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을 전부 이끼볼로 만듭니다. 뿌리 부분을 비닐포트를 제거하고 만들고, 대국도나 어떤 식물이 됐든 관엽식물을 같이 식재할 때 이끼볼로 만들어서 난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이나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건 대나무 장식이나 뭐 말채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삼지목도 괜찮고요. 뭐 덩쿨도 괜찮습니다. 다 그런 곱슬버들도 좋고요.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끼볼 상태인 거죠. 그거를 대국도나 마리안느 같은 거 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빈 공간 여유 있으면 저렇게 장식볼. 테라리움은 테라와 아리움이 합성하다. 테라는 땅이라고 흙이에요. 아리움은 아쿠아리움, 그 용기. 그래서 유리 용기 같은데 안에 흙을 넣어서 키우는 원예 방식을 테라리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적당한 빛만 있으면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산소를 내뿜어요. 그러면 그게 물이 돼서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수분 공급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이 원리가. 낮에는 잎에서 탄소 작용에 의해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다. 밤에는 호흡작용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내뿜는 산소의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테라리움은 놓는 장소가 유리 용기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있어서 열이 많이 나는 곳, 난로 근처라든가 히터 옆에는 놓으시면 안 좋겠죠. 보통 3, 4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크게 용기는 밀폐식과 개폐식이 있는데, 뚜껑을 덮어 쓰는, 요즘 유행하는 테라리움들 덮어 쓰는 형태, 이렇게 개폐식. 키우기는 개폐식이 훨씬 쉬워요. 공기순환도 잘 되고 산소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유리 용기나 이렇게 쓰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키우기는 개폐식이 훨씬 쉽다. 그래서 대부분이 테라리움을 쓰는 것들은 고사리과 식물들을 많이 쓰고 이끼를 많이 쓰는 이유들이 관리에 편하기 위해서. 이런 식물들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서 높은 온도에도 잘 견디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게 좋다. 빨리 자라면 가지치기라는 걸 해줘야지. 그 안에 예쁘게 키우려는 게 목적인데 막 잘 키우려면 화분에 심어야지 테라리움 심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거 목적을 좀 알고 해야 될 것 같다. 식물 구입할 때는 건강한 묘목, 이런데 피트모스에 심어진 묘목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용기에 심을 때 환경이 같은 애들끼리, 다육이면 다육이끼리, 관엽이면 관엽끼리 이렇게 심는 게 좋다. 식물에 배치할 때 있어서는 아까 왼쪽이 약간 크게 좋고 안정감이 있고, 또 식물을 주제가 되는 식물을 먼저 심고 주변에 어울리게 식물을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밀폐 용기 안에서 용토가 매우 중요한데, 이상적인 용토는 가벼운 아이, 그다음에 항상 수분이 유지될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마사만 갖고 가면 수분 유지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배양토와 이렇게 같이 섞어 있어야 되고, 비료분이 있고 병균이나 벌레가 없어야 되는데, 배수 물질로는 맨 밑에 까는 건 숯 같은 거 깔아주면 좋다. 숯이 반드시 있는 게 좋고, 배양토, 이건 펄라이트인데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유리 용기를 쓸 때는 펄라이트를 쓰도록 권해주고요. 아크릴 같은 거 쓸 때는 가벼우니까 마사 쓰도록 권해드리고, 관엽식물 같은 거 심을 때는 이끼로 멀칭하라고 해드려요. 위에 덮어주는, 배양토를 덮어주는 게 멀칭인데, 모든 식물은 숨 쉬는 거니까 이끼도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이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만드는 방법은 용기를 잘 닦아야 된다. 두 번째, 마사토 또는 수술 밑에 배수층으로 깔고, 배양토를 깔고, 배양토 옆에 가장자리에 생모래를 까는 건 장식적인 효과다. 식물에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이제 계절에 맞게 좀 해주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주제가 되는 식물을 심은 다음에 이제 다 완성이 되면, 멀칭까지 끝났으면 유리 벽면에 대고 스프레이를 해주세요. 그러면 깨끗이 닦여 내려가면서 정리도 되면서 물주기가 되고, 또 이제 얼룩얼룩 이렇게 물방울이 있는 거는 면이나 이런 걸로 수건으로 좀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사광선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너무 햇빛이 강하면은 식물이 타거나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했을 때는 한 일주일 그늘에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꽃 피는 식물은 그래도 햇빛을 봐야 되니까 하루 14시간 식물과 떨어진 형광등 밑에 두세요. 만일에 우리 집에 빛이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형광등 밑도 괜찮다. 근데 제일 주의할 점, 백열등은 온도만 높아가서 웃자라요. 그래서 백열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선이 부족해서 잎이 떨어지면 해질 때나 이럴 때는 광선을 피해서 한두 시간 정도 빛을 쪼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용기 안의 온도가 밖의 온도보다 좀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물주기는 항상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물주기로 할 때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용기 안쪽에 스펀지나 면으로 닦아주고, 테라리움의 습도가 한 80%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료는 생장에 필요한 비료이기 때문에 하이포네스 정도 좋습니다. 우리 아까 액비료 있잖아요. 그거 좀 너무 강하게 주지 마시고 물에 타서 희석시켜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밀폐된 용기, 이런 속에 공기가 식물 생장에 필요한 신선한 공기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환기 열어서, 뚜껑 열어서 환기시키는 거 꼭 해주셔야 되고, 어느 정도 자라면 가지치기 해준다.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연약하게 자라고 아래 잎이 자꾸 떨어진다. 그럼 광선 부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잎이 누렇게 된다. 그러면 수분이 많았거나 몸살 났을 때, 그래서 이럴 때 잎이 떨어질 때는 용기 벽면에 온도차가 많았을 때도 좀 떨어집니다. 유리에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 테라리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용토가 너무 오래됐거나 비료를 많이 줬을 때 비료 과다일 경우에, 그래서 액비를 섞어서 아까 물에 희석시켜 주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고요. 흰 곰팡이 생길 때는 나무 토막을 넣거나 뭐 예쁜 거 넣는다고 넣는데 그런 게 이제 썩었거나 습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니까 닦아서 잘 다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자, 재료를 보면 생모래가 좀 들어있는데, 여기 그림을 볼게요. 제일 먼저 마사를 넣고, 수치 들어가 있고, 배양토 들어가고, 가장자리 부분은 이제 좀 파란색은 여름 느낌 나게 이렇게 놓고, 배양토 놓고 식물이 심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이제 마사 대신에 펄라이트를 넣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리 용기, 어항 용기이기 때문에 펄라이트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나무 토막을 넣은 이유는 얘는 물을 자주 안 주니까 그렇게 썩을 일이 많지 않아요. 아주 잊어버리고 있으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신다 생각하면서 키우시면 되니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작품. 자, 토피어리는 우리가 많이 프레임 토피어리, 세 가지만 할게요. 프레임 토피어리는 틀을 짜는 거. 전정 토피어리. 토피어리는 나무를 다듬다라는 의미의 불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모스 토피어리,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무를 자르는 거나 프레임을 짜서 하는 거, 모스토피어리, 이렇게 3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크게 단목 예삭형, 군목 예삭형으로 나뉩니다. 단목은 나무 하나를 멋지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멋지게 세월이 바람처럼 잘라 있고, 이렇게 군목 예삭형, 생 울타리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프레임, 철사로 이용을 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프레임 토피어리, 분재 와이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화분의 아이비.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재료는 이제 눈으로 보셨어요. 그죠? 자, 제일 먼저 화분 심기는 똑같이 아이비까지 심어 놓습니다. 그죠? 분재 와이어를 머리 닦기. 1m 20쯤 자르셔서 3줄로 머리 닦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둥글게 가운데 쭉 꺾으면 하트 모양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얘를 만든 다음에 가운데 딱 꽂아서 이 긴 아이들을 여기에 구멍이 뚫렸잖아요. 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끼볼 토피어리. 이거는 이끼볼로 감쌌는데 비닐 하나 깔고 이끼를 그 위에다 깔아줍니다. 새이끼를. 그 다음에 흙은 빼놓으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 배수망, 그 아까 얘기한 그 싱크대 배수망 있어요. 거기다 딱 거름망 하는 거. 예. 네네네. 그걸 거기다 흙을 거기다 담습니다. 어떤 식물이 됐든. 그 다음에 이끼 위에 올려서 비닐만 두르면 이렇게 예쁘게 모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끼 사이에 흙이 흩어지는 것도 방지할 뿐더러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끼 올린 다음에는 비닐은 버리는, 뭐 낚싯줄로 감으시든 좀 도톰하게 크게 표시내려면 가장 가느다란 막근도 좋고, 또 뭐 와이어도 좋고, 가느다란 와이어 있죠, 카파 와이어 같은 걸로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눈, 코, 입 붙이는 거,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허브는, 해양과 혈토를 뜻하는 허브는 인간은 오래전부터 풀과 열매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우리가 허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허브라는 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목욕탕이 있었겠습니까? 씻기를 했겠습니다. 사람이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치약도 없었던 시대니, 그래서 민트 같은 거 씹기도 하고 꽃을 들고 다니면서 그 냄새 제거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허브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바의 어원을 두고 있고, 뭐 우리가 아는 라벤더, 로즈마리,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양념으로 쓰는 것들, 우리나라께 제일 좋은 게 파고추, 뭐 익모초 쑥 이런 것들이죠. 지구상에 자생하면서 유익하게 이용되는 허브가 약 2,500종 정도나 되는데, 어떤 건 관상용, 어떤 건 미용, 어떤 건 약용, 식용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브 분갈이 한번 볼 건데요. 자, 모종 구이슈 주의했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잎의 색이 진하고 윤기가 있다. 마디마디 사이가 짧고 잎의 수가 많다. 줄기가 두껍고 튼튼하다. 그 다음에 화분을 들어보시면 배수구멍으로 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좀 튼튼하다. 삽목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튼튼한 거 고르실 때 딴 거 없이 밑에 한번 들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허브는 햇볕이, 잘 중요한 거 이겁니다. 햇볕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하면 잘 키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브는 이거죠. 딴 거 없습니다. 물주기를 잘못하면 허브는 과습하면 잘 녹습니다. 특히 요새 로즈마리가 아주 위험할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화분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한 번 줄 때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 빠짐이 잘 돼서 통기성이 좋은 토양에 심으셔야 되겠고, 보수력이 좋고, 허브는 중성에서 알카리성 토양을 좋아하므로 가정에서는 조개 껍질이나 달걀 껍질, 화분 기르는 특별한 물 빠짐이, 이게 물 빠짐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까 했죠? 네, 이런 거 토양을 마사 같은 걸 섞어서 쓰시면 훨씬 더 물 빠짐이 잘 된다라고 보시고요. 허브는 비교적 비료를 적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향이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많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여름철이나 식물이 병으로 약해질 때는 비료를 주지 않고, 가정에서 기를 경우 물을 줄 때마다 비료 성분이 빠져나가므로 액체 비료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주세요. 그 다음에 가장 날씨 좋은 날, 향이 진한 날, 이렇게 꽃들이 맑은 날씨 되는 날 중에 건조하게 한다.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르고 묶어서 그늘에 매달아서 쓴다. 보관할 때는 실리카겔 같은 거 같이 넣어주면 바삭하게 되니까 눅눅해지지 않고 곰팡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허브의 옥상 정원, 베란다에 하나 놓고 보는 컨테이너 정원, 창가 같은데, 카페 같은데 앞에 허브 정원. 네, 이렇게 와인 박스 했는데요. 예쁘잖아요. 나만의 정원이 있어서 허브 정원. 색인 가든이란 각종 화초를 거리 화분이나 이렇게 매다는 화분이니까 건조 속도가 우회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장식을 하므로 요즘같이 원룸 시대, 또 공간이 좁은 시대에는 바닥에 놓기 어려울 때 베란다나 창가나 거리분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거리이므로 가볍고 튼튼한 용기를 써야 되겠고,
또 보행이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높이 매단다는 것. 화분을 실내 적당한 공간에 매달거나 벽면을 장식하는 덩굴성 식물이 예쁘다 이럴 때는 화분에 놓을 마땅한 장소가 없을 때 활용하면 좋겠고요. 실내 행인 가드는 우리 집의 가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실내 습도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공중 습도 조절에 많은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 더운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므로 행인 가드는 표면 용토를 이끼로 덮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용토가 빨리 마르니까 이끼는 스프레이를 통해서 또 수분을 충족시킬 수 있겠죠. 식물은 단식, 한 가지 식물로 심거나 여러 종류를 혼식해서 심기도 하고, 식물을 심은 후에 용토를 이끼로 꼼꼼히 덮어주어야 용토가 빨리 건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용토 위에는 워터스페이스 공간이 3cm, 어떤 식물이든지 워터스페이스는 3cm 정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나 이런데 우리가 제라늄 많이 활용해서 철제 용기에 행인 가든으로 문 입구 같은데 제라늄으로 벽면에 붙이거나 입구에 해주시기도 하고, 허브 제라늄도 굉장히 예쁩니다. 넝쿨처럼 늘어지는 게 아주 예쁘죠. 또 여기는 이제 옥상 조경공사 끝내고 선물로 이걸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등에도 이렇게 관엽으로 벽장식입니다. 막근 하나만 있으면 돼요. 행인가든 별거 아니에요. 이 예쁜 거를 막근을 이용해서 이런 카페 같은 데 걸어놓으면 너무 예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벽걸이로 스킨답서스나 아이비 식물 제일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바구니에 담아서도 많이 하는 실내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거 되겠죠. 여기까지. 자,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